안녕하세요. 매거진 투데이의 김경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정은입니다. 정현 씨, 좀 점점 날씨가 이제 따뜻해지는 게 봄이 맞아요. 많이 다가온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니, 특히나 올겨울에는 눈도 많이 오고 추웠잖아요. 얼마 전에도. 네. 그런데 이제 따뜻한 기운도 오고 있고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들었었는데 이제 정말 봄이 오르나 봐요. 네. 더 활력 있는 봄을 맞이하기 위해서 뭘 해야 할까요? 정현 씨는 뭐가 생각납니까? 사실 활력이 넘친 봄 기운이 가득한 제철 음식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저는 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봄나물이 있는데 경식 씨도 봄나물 좋아하죠? 봄나물 중에서는 가장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달래냉이, 쓴바기, 나물, 개오자에서 달래냉이. 네. 아유, 좋죠. 달래는 그냥 무침으로 팍팍팍 묻혀가지고 막걸리 한 잔 먹어도 좋고, 네. 냉이는 요거는 된장찌개도 살살살살 끓여가지고 맞아요. 이 반주로 또 이게 복분자 하나 탁 먹으면 정말 좋은데 집에서 안 해주네. 안 해줘요. 직접 해 먹으면 되지요. 해달라고 해야 되겠어요. 아니 네. 매년 안 그래도 이 노래를 부르시는 것 같은데 네. 특히나 냉이 경우에는 쌉쌀하고 또 향긋하잖아요. 씁쓸하죠. 네네. 향으로 먹잖아. 네, 그래서 이 봄 기운에 입맛 없을 때 그때 먹기 딱 좋고요. 네네. 더불어서 단백질도 있죠. 여기에 칼슘도 들어가 있죠. 비타민 A, C 다 있어요. 간 기능에도 좋대요. 그러니까 술 좀 드시는 우리 경식 씨한테 더 도움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냉이를 제일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네. 근데 여러분, 봄나물 이거 나물 무칠 때 있잖아요. 네. 나물 씻을 때 흙이 많이 묻어 있거든요. 네네. 그 뿌리 같은 데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그냥 흐르는 물에 씻으면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처음에 샀을 때 물에 좀 담가 놓으세요. 한 뭐 15분, 20분 담가 놓은 다음에 네. 그 다음에 흐르는 물에 3번 정도 씻으면은 이게 잔류 농약이나 뭐 기타 여러 가지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요, 그 안에 뭐 농약, 식중독균이 있을 수 있어서 네. 그냥 맨손으로 하지 마시고요. 이제 위생 장갑을 끼고 일회용 장갑을 착용하고 그러고서는 조리를 하시는 게 식중독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네.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네. 그럼 이 봄 기운에 가득 머금고 좀 활기차게 시작해 볼까요? 그럴까요? 그 시작을 강일아 리포터가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유, 의상이 벌써 봄이 왔네, 봄이. 봄처녀 같아요. 그러니까요, 정말 봄소녀 같은데 네네네. 오늘은 또 어떤 소식 준비해 오셨어요? 우리 경식 씨가 네. 소문난 아들 바보시잖아요. 아유, 아들 바보죠. 네, 아들 둘이 있는데. 혹시 아이들 키울 때요, 갑자기 열이 나거나 다쳤던 경험 없으신가요? 아유, 왜 많겠죠. 없겠어요. 아이들 키우면은 네. 뭐 늘 있는데 지금 기억에 남는 것도 엄청 많아요. 뭐 여기 화상 입은 적도 있었고, 네. 아이들 잘 몰라. 문틈에 끼운 것도 있고, 막 갑자기 밤에 열이 날 때, 이때 진짜 초보 아빠 엄마들은 깜짝 놀랍니다. 근데 사실 이거 열나는 건요, 그냥 어.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 저도 옛날에 그랬었고 어. 저희 언니도 음. 자다가 머리에 열 나가지고 머리 아파서 깬 경우 있고 배 아파서 깬 경우 있는데 네. 그럴 때 집에 약이 없으면 이거 곤란하더라고요. 약이 그냥 모를 때 이게 뭐 네. 어떤 병인지 모르니까 이 밤에 새벽에 응급실 가야 되나 막 초조하잖아요. 맞아요. 얼마나 네. 당황하는데요. 네, 맞아요. 이렇게 집에 항시 약들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없을 경우에 진짜 막막하잖아요. 한밤중이나 주말에 열려있는 약국은 없고 그렇다고 해서 병원에 가기는 조금 애매한 일들을 다들 한 번씩 경험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약품들을 자판기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너무 아니, 편하죠? 아니 나도 그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이게 법적으로 그게 되나? 의약 외품을 마음대로 그냥 자판기에다 팔 수가 있나? 의약 외품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소독약, 뭐 반창고, 해열제는 물론이고요. 어. 크고 작은 상처나 골절에 필요한 의약 외품을 실제로 자판기를 도입을 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직접 찾아가서 확인해봤습니다. 의약 외품을 파는 자판기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추세가 본격화되면서 과거와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의 자판기가 등장했습니다. 에스프레소 커피도 자판기로 추출해서 마시고 라면 역시 즉석에서 끓여주는 자판기가 나왔다고 하죠. 심지어 청소년의 고민을 들어주는 조언 자판기부터 중고거래 자판기까지 그야말로 자판기 전성시대가 됐는데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이색 자판기의 등장! 심지어 최근에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생활 밀착형 자판기까지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자판기인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이제는 약도 무인 자판기로 사는 시대가 왔다. 약국이 문을 닫아도 24시간 사용할 수 있어서 편리하고 좋은 것 같아요. 도대체 어찌된 영문인지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 무인 자판기가 설치돼 있다는 곳으로 달려와 봤는데요. 안녕하세요. 지금 뭐 하고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회식 때문에 과음을 좀 해서
그래서 좀 숙취 해소제를 뽑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좀 마트에 좀 들어가기 좀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여기서 뽑아가지고 이제 출근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숙취 해소제도 이젠 자판기로 구매한다? 이제 약은 약사에게라는 말도 옛말. 자판기에서 구매할 수 있는 건 숙취 해소제뿐만이 아니라고요. 냉각수도 역시 이 자판기로 구매할 수 있다는데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새벽에 갑자기 열이 날 때 근처 편의점이나 약국문이 문을 닫아서 구매하지 못했던 경험. 이 자판기는 24시간 무인으로 운영이 되어 손님들이 언제든 와서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런 자판기가 어떻게 약국에 있는 걸까요? 약사 커뮤니티 사이트 보고 알았어요.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많이 떨어지면서 제가 이제 다른 수익을 찾다 보니까 이게 이제 매출이 오를 것 같아가지고 앞으로 좋아질 것 같아서 설치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인 자판기 안 의약 제품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걸지도 궁금한데요. 의약 외품이기 때문에 약은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그쪽으로 급하게 쓸 수 있는 거를 많이 갖다는 거죠. 갑자기 이제 밤에 다쳤을 때, 아니면 열났을 때, 뭐 마스크 안 가져왔을 때 그럴 때. 근데 구성 상품은 이제 제가 한 건데 나중에 이제 뭐 이제 바꿀 수도 있어요. 이게. 이 의약외품 자판기 속 28가지의 약품들은 약사가 직접 구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의약 약품하고 의약 외품하고 많이 헷갈리잖아요. 그 차이점에 대해서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부작용도 없고 그런 거는 밴드 종류가 많아요. 그냥 살 수 있는 거, 의약 외품 같은 경우는 그런 거고, 약품 같은 경우는 약사가 직접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자판기에서는 넣을 수가 없어요. 지금. 게다가 고객들은 자판기에 대한 앱을 설치할 경우 의약외품 자판기가 어디에 있는지 또 약품은 어떤 것들이 있고 재고가 있는지 여부까지 손쉽게 확인 후 구입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장점은 이제 사람들이 많이 왔을 때 여기서 이제 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말이나 이런 밤 늦게 이런 때 이제 살려면은 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편리하고요. 그리고 이 비대면 시대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사람들이 접촉을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무인으로 하는 게 24시간 하기 때문에 또 편리하고 사람을 안 써도 이거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인건비가 절감이 되고요. 약국 입장에서도 고객 입장에서도 만족도가 높은 의약외품 자판기 누가 왜 만든 것일까요?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이 의약외품 자판기를 개발한 곳을 찾아왔습니다. 이분이 바로 그 개발자 권대욱 대표. 네, 제가 방금 의약 외품 무인 자판기 만나보고 왔는데요. 이 제품 어떻게 개발하게 되신 거예요? 네. 저희 아들이 어렸을 때 그 열이 좀 많이 났는데 그 열 붙이는 열 내리는 패치 같은 거를 이제 편의점에서 팔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늦은 밤이다 보니까 편의점을 한 14군데, 15군데까지 돌아서 몇 시간 만에 찾았어요. 그래서 이건 너무 힘들다. 애들이 다치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제 가족에 무슨 일이 생기면 저녁 때라도 살 수 있는 의약 외품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때서부터 한 3, 4년 전서부터 기획을 해서 개발을 해가지고 상용화시키게 된 겁니다. 자판기 안 의약외품은 반창고, 소독약 등 생활 밀착형 처치 도구부터 상처, 화상, 골절 전염 예방 등 응급 세트로 살 수 있고 위생장갑, 연고, 밴드 등 단일 제품으로도 살 수 있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도 자판기에 구비되어 있는데요. 처치법 사진과 동영상이 담긴 QR코드 안내문이 있으니 편리하게 사용해볼 수 있겠죠? 네, 이 상품은 어떻게 구성하게 되신 거예요? 이 휴게소 같은 경우엔 저희 회사에서 상품 구성을 약사 자문단에서 의약 외품만 이제 선정을 해가지고 휴게소에 직접 이거는 모든 걸 다 납품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약국에 대한 상품 선정은 약국에서 하십니다. 그렇게 이분화해놨습니다. 게다가 이 의약외품 자판기는 사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자동 발주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재고 관리부터 매출과 통계 등을 휴대전화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어 약국 입장에서 굉장히 편리하다는데요. 이제 약국 입장에서 약사님들은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뭐 ERP 같이 뭐 굉장히 편하게 핸드폰을 통해서 약사님들이 관리할 수 있게끔 그런 장점들을 극대화시켜 놨습니다. 이런 장점들이 있어서 최근 다양한 약국에서 이 의약외품 자판기를 설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의약 외품 무인 자판기가 약국에 먼저 진행이 됐더라고요. 다른 지역에는 설치할 수가 없나요? 무인 자판기를 통해서 약국에서 의약 외품 시장을 다시 갖고 올 수 있는
이런 이제 계기를 마련하고 현재는 약국 먼저 모든 곳에서 쓴 다음에 그 다음 스텝이 다른 곳에도 설치할 수 있는 부분들을 두는 기준을 갖고 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곳 같은 경우에는 휴게소는 하나하나 상품 등록을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고속도로 휴게소에 상품 등록이 된 상품들만 팔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신뢰적인 부분, 그런 부분을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납품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 의약용품 자판기는 경영 대상을 받을 정도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았다는데요. 이제는 약국 외에도 다양한 지역에서 이 자판기를 만나볼 수 있게 된답니다. 현재 조달청의 벤처나라에 입점이 돼 있어서 지자체에서 약국이 없는 곳에 지정을 하게 되면 저희가 조달청하고 협의하여 그 지자체에서 원하는 장소에 둘 수가 있고, 현재는 포천시에 그 유네스코 있지 않습니까? 유네스코 안에 지질센터 안에 현재 그 한 대가 거기에 비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의약외품 무인 자판기로 해서 사실상 거기에 있는 이제 취약계층들이나 이제 그 실질적으로 계신 분들이 좀 값싸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현재 그쪽에 설치가 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의약외품 시장이 더욱더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해줄 의약외품 자판기가 국내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게 되길 매거진 투데이에서 응원해보겠습니다. 야, 이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주 그러게요. 든든할 것 같아요. 약국 문 닫아도 이 구매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늦은 시간이나 공휴일에 약국이 문을 닫아도 간단한 응급약품은 쉽게 구할 수가 있으니까요. 동네 주민들이 굉장히 든든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럼 그 자판기 안에 있는 대표적인 건 어떤 거 있을까요? 뭐가 있어요? 소독약, 상처, 연고, 반창고, 파스부터 마스크, 손소독제, 생리대까지 총 28종의 생활 밀착형 제품들이 있었는데요. 네네네. 갑자기 아프다거나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이런 자판기가 동네마다 많이 보급되면 좋겠다는 생각했습니다. 야, 이 좀 더 궁금해지는데 네. 이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스튜디오에 이 자판기를 개발한 권대욱 대표님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정말 보니까 신기한 것들이 많은데 일단 이 VCR에서 봤던 이 제품들이 유사 제품으로도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 의약외품 시장은 약 2조 원 정도 되는 시장이다 보니까요. 어이구. 네, 저희 회사에서는 이제 국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최초로 요거를 개발을 해서 상용화에 성공을 한 거고요. 네. 그 이러다 보니까 저희 회사 역시도 일단은 국내 특허하고 국제 특허를 이제 만들어 놓았는데요. 네. 네, 출원사입니다. 아. 예, 근데 이제 특허에 대한 유형이 일단은 이제 그 무인 자판기 형태인데 이렇게 의약 외품을 판매하는 방법을 이제 자판기 형태로 나오는 그러니까 자동 판매기 및 그의 처리 방법에 대한 특허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도 고객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제 자체 앱을 개발한 요 소프트웨어에 대한 특허를 현재 갖고 있기 때문에요. 네. 예, 다른 타업체에서 만약 유사하게 만들어 가지고 진행을 이제 응용을 하든가 표방을 해서 만들게 되면 저희 특허권 침해로 예,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하고 손해배상 청구까지 할 수 있는 방침을 이미 정해 놓았습니다. 뭐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제 네. 단단하게 이제 제도를 마련한 다음에 이제 사업을 하신 거니까 걱정이 없네요. 자, 현재 이 의약외품 자판기가 전국적으로 얼마나 좀 설치가 돼 있나요? 현재 뭐 전 세계적으로 네. 예, 아, 전 세계적으로 예, 그러시나요? 처음이죠. 아, 예, 그래서 저희 이제 대한민국 휴게소 전국 휴게소에 50개가 계약이 돼 있고 야. 뭐 대표적인 대로 뭐 망향, 죽전, 어이구. 뭐 안성, 금암, 괴산, 칠곡 예, 등등 네네. 설치가 돼 있고 현재는 약국 시장에서도 네네네. 예, 국내 약국에서도 예, 요거 자판기 무인 자판기를 들여놓고 현재 서비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주 지금 벌써 뭐 많이 내가 못 본 거구나. 아니 그리고 휴게소에 많다고 하셨는데 네. 사실 먼 길 가시는 분들이 휴게소 많이 들리잖아요. 근데 저는 항상 어디 여정을 떠날 때 약을 깜빡해서 그치. 상비약을 깜빡해서 이걸 항상 사야겠다 차 그래. 네, 생각하는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네요. 네, 의약 외품에 대해서는 여기에 기본적으로 다 들어갈 수 있게끔 돼 있고 여자분들도 뭐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생리대도 그렇죠. 24시간 생활용품이잖아요. 생활용품이죠. 생활용품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편의점이 문을 닫더라도 이거를 활용해서 살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게 그 편의점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예. 편의점에서도 이런 물품을 살 수가 있잖아요. 상비약. 상비약. 네, 맞습니다. 근데 네. 이제 공통적으로는 한 20% 정도가 공통점이 돼 겹치죠? 있고요. 겹치는데요. 네네. 이거는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먹는 거 위주로 이제 매출이 많이 나오다 보니 일단 상비약 같은 경우에는 구비를 뭐 채소 단위로 그러니까 뭐 한두 개 정도 재고로만 좀 이제 갖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맞아요. 저도 경험에 네. 이거 맞아. 약국에 문 닫았으니까 편의점에 팔지 하고 편의점에 갔는데 그게 딱 떨어졌대. 근데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고를 남기면 안 되니까 제품을 많이 안 갖다 놓는 것 같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네. 사입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아들도 열이 날 때 사실상 그 열 내리는 시트 하나 사려고 편의점 14군데를 돌고 맨 마지막 15번째 그나마 한 개 남은 거. 그것도 이제 4-5시간 돌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병원 가기는 뭐하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일단은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 이거를 개발하게 됐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편의점하고는 겹치지가 않는다. 네, 아, 20%지만 네네. 또 장점이 있다. 그렇죠. 네. 그 외에 또 그 의약외품 이 자판기의 장점이 있다면 또 뭐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의약 외품 이 무인 자판기는 뭐 사실상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가장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거고요. 네네.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뭐 고객의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자체 앱을 개발해놔서 기본적으로 저희 앱에 들어가 보시면 이제 현재 내 위치하고 그 자판기 위치를 알 수 있고요. 그럼 상품 재고 뭐 다 나오겠네요. 네, 상품 재고 또한도 이제 거기에 재고 숫자도 나와 있고, 나와 있고. 네, 상품 이미지도 나와 있습니다. 오. 그래서 내가 사는 게 거기 재고가 있을까? 이제 여기 집에서 보고 그 재고를 확인하고 내가 사는 게 이미지가 맞나? 그것도 확인을 하고 직접 가서 뭐 사전에 구매하기 전에 체크해서 가가지고 살 수 있게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헛발질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헛걸음을 안 한다라고 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객의 편의성을 굉장히 극대화시켜 놓은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이거를 운영하는 이제 약국 측면 같은 경우에 의약 외품에 대한 이제 판매 수익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이제 고가로 이제 설정이 돼 있고요. 네. 예, 두 번째는 저희가 한 대당 300대 이상서부터는 광고 수익이 매월 40만 원씩 예, 오. 매년 480만 원 정도의 부가 수익을 별도로 예, 고정적으로 예, 평생 연금처럼 수익이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VCR 보니까 의약 외품 구성들이 이게 다양하게 많은데 요건 이제 고정돼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약국 같은 경우에 약사님들이 상품 구성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 동네에서는 이게 많이 팔려. 이걸 좀 많이 갖다 놔야 돼. 그러면 이렇게 구성을 갖다 할 수 있단 말인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약사님들이 이제 자기네가 잘 팔리는 상품 위주, 거기 고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거. 뭐 브랜드별로도 예, 있고. 브랜드별로 이제 그렇게 넣어가지고 실질적으로 거기 고객들은 맞춤형으로 자기네가 원하는 의약 외품을 24시간 쓸 수 있는 거고 약국은 거기에 빗대서 매출이 아무래도 이제 급상승하겠죠. 달라지겠죠. 예, 예. 근데 이게 이제 처음에 질문해 드렸어야 되는 건데 네. 사실 이게 의약 외품 자판기가 나오면은 약국에서는 내 매출을 뺏어가 하는 생각에 약국에서는 좀 싫어할 것 같은데 여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본적으로 의약 외품은 현재 편의점과 네. 일단은 일반 시장에 많이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어서. 네, 근데 이제 저희는 거꾸로 약국을 먼저 그 현재 이제 민수 시장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이유는요. 의약 외품 시장을 약국에서 다시 갖고 오라는 의미입니다. 이미 가외로 나간 이제 어떻게 보면 집 나간 자식이죠. 네. 그 자식이 의약 다시 외품들이. 예, 의약 외품들이 원래는 약국에서만 했었는데. 그렇죠. 약국에서만 했는데 네. 편의점으로 간 집 나간 자식들 다시 찾아와서 그 이제 무인 자판기를 통해서 그 이제 자식들을 다시 키울 수 있는 의약 외품 시장을 다시 갖고 올 수 있는 네. 예, 메커니즘을 가져가게끔 예, 약국을 먼저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약국에서 네. 이 의약 외품 자판기를 설치하면은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약국은 고객의 측면에서 보자면 기존에 이제 단골 고객이든 아니든 기본 이제 그 약국에 이제 24시간 운영이 되는 자판기에 대한 재고나 상품 이미지를 보고 네. 자기가 아무리 늦은 밤에도 우리 가족이 어디가 다쳤을 때 그 재고를 보고 가서 찾는 그러니까 단골 고객을 확보할 수 있고요. 서비스네요. 서비스 고객 측면에서. 예, 서비스 측면에서는 고객들은 편의성이 극대화되어 있기 때문에 네. 단골 고객화됩니다. 네, 두 번째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부가적인 수익 단.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판매권 보장이라는 게 있어서 네네네. 앞집에서 만약에 앞집 약국이 이제 우리 의약 외품 자판기 저희 거를 둔다고 했을 때
그 옆집 약국은 못 듭니다. 아. 50m 거리두기 전방 에어리어 200m에 한해서는 그 약국만 할 수 있게끔 판매권 보장을 합니다. 그것도 어떤 측면에서는 그 먼저 한 분들을 이제 보호해 주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더 많이 팔면 매출이 나오지만 네네네네. 그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렇게 매출을 좀 보장을 해주면서 판매권까지 보장을 해주는 게 아유 좋다. 예, 서로가 이제 윈윈할 수 있는 약국과 이제 저희 회사가 윈윈할 수 있는 예, 구조라고 해서 네. 예, 정책적으로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접근성도 보장해주고 그럼요. 또 판매하는 약국에게도 보호를 해줄 수 있는 장치를 예. 만든 건데 네. 저는 궁금한 게 단순히 약국 외에 일반 마을이라던가 혹시 일반인들도 이 자판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네, 가능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조달청에 조달 품목으로 선정이 돼서 네. 예, 국가기관에서 선정된 그 벤처 나라에 현재 입점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조달청 조달 품목으로 선정이 돼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취약계층 위한 의료 복지 서비스나 아니면 기본 의료 서비스를 원하시는 지자체들이 있다고 하면 약국이 네네. 없는데 네. 그런 데에다가 저희 거를 이제 두시고 그거를 이제 운용은 이제 그쪽에 있는 이장님이나 이제 마을 동에서 운용을 하실 수 있게끔 돼 있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판매권 보장이 있기 때문에 맞아. 그게 있게 되면 사실상 그 근처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네. 이 외진 시골이나 낙후된 지역에 정말 약 한 번 사러 가려면은 정말 뭐 신미를 가야 되거나 교통편이 그렇죠. 불편한 이런 곳에 설치가 된다면 정말 편리하겠어요. 네, 그렇죠? 맞아요. 네. 자, 마지막으로 앞으로 계획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현재 저희는 이제 뭐 전 세계 최초로 이거를 사업화시켜서 새로운 이제 블루오션 시장을 만들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현재는 이제 수출을 이제 하기 위해서 네. 이제 코트라하고 지사화 사업을 하고 있고 이거를 글로벌 사업화 시켜서 전 세계에 수출을 할 수 있는 유니콘 기업으로 만들려고 현재 진행을 하고 있으면서요. 저희가 이제 지자체 같은 경우엔 실질적으로 새로운 하나의 상생할 수 있는 불우이웃과 상생할 수 있는 모델. 그러니까 지자체에서는 이거를 들여놓게 되면 이제 뭐 취약계층의 의료 복지 서비스라든가 기본 의료 서비스도 보장이 되지만 저희는 이제 일정 광고 수익을 지자체에 불우이웃 돕는 자금으로 일단은 주게 되면 말 그대로 이제 불우이웃과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새로운 모델을 가지고 전 세계에 이런 사업 모델로 현재 글로벌 유니콘이 되기 위한 네. 예, 글로벌 유니콘. 되기 위한 이제 도약을 하고 있는 게 이제 현재 저희 회사의 기업 모델입니다. 네, 단순히 네. 고객들 그리고 환자들만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그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모델도 생각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네. 앞으로 국내를 넘어 해외로까지 뻗어나갈 수 있게 저희도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권대욱 대표, 강일아 리포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으시네. 한 말씀도 안 하시고. 경청하는 자세가 아주 좋아요. 네. 네네. 코로나19 사태로 이 위생과 응급약품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글로벌 시장도 굉장히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방금 말씀하신 의약외품 자판기뿐만 아니라 국내 브랜드 네. 진짜 전 세계 시장을 석권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뭐 K 키트, K 백신 많았잖아요. 네. K 자판기까지 한번 저희가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네. 저희가 준비한 사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